안녕하세요. 레르코입니다. 심플 날개를 뜨고 남은 실을 이용하여 제가 세트 느낌으로 시드 머플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심플함에 몇 가지 더해져서 여성은 물론 남성분들 정장이나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코디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졸업식과 입학식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등 기념일에 지인분들께 선물해 드려도 정성이 가득 담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이용한 시드 머플러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이즈 가로 37cm 나오고요. 세로는 제가 접었거든요. 이렇게 세로 기장은 152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이 캐시모실, 인터필 캐시모실과 날개사가 굉장히 가벼워서요. 대략 120g 나옵니다. 100g에서 120g. 이게 너무 가벼워서 무게가 정확하게 재어지진 않거든요. 100에서 120g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를 준 디자인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흡족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 머플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네이밍을 시드 머플러라고 붙였냐면요. 제가 먼저 선보여 드렸던 심플 날개 니트 소매 끝단 무늬를요. 제가 한 코 멍석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이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니트 머플러 디자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 코 멍석뜨기, 근데 영어로는 시드 스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 스티치를 응용해서 제가 머플러를 작업할 거기 때문에 작품명을 고민한 끝에 그냥 시드 머플러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스얀 무늬 목도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매 끝단 이용해서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로 좀 통일감 있게 제가 이제 머플러 작업을 할 건데 저는 51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트에서 8mm 대바늘로 작업을 했는데 이 8mm 대바늘로 작업했을 때 이 V스티치가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적은 바늘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숭덩숭덩 빨리빨리 자라나게 하고 싶어서 그냥 니트와 같은 사이즈 8mm 대바늘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51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꼬리 실을 왼쪽에 주시고요. 메인 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1코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유롭게 왼쪽으로 실을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신 다음에 자, 왼손 손가락 3개로 꼬리실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엄지, 검지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요 실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기본 실 잡는 손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바늘 가지고 오셔서 요 손 아래에다가 이렇게 바늘 실 아래 바늘 놓고요. 손목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실이 걸리죠. 약간 별 모양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바늘을 엄지에 한번 그리고 검지 옆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저는 바늘에 2코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시작코 2코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2코 만들어주시고 다시 실 아래에 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 이 엄지, 검지 실이 걸려야 되고요. 나머지 꼬리 실은 손가락 3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목 살짝 돌려서 처음과 마찬가지 엄지, 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코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확 잡아당기시면 이 사슬코가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항상 편물 작업해주세요. 다시 실 똑같이 잡으시고 손목 돌리셔서 엄지, 검지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됩니다. 손목 스냅 이용해서 다시 엄지 한번, 검지 한번 해서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면 사슬코가 만들어집니다. 굳이 꼭 대바늘로 사슬코 안 만드시고요. 코바늘로 만들어서 뭐 작업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대바늘로만 작업을 하니까 대바늘로 사슬코 만드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매듭 잡고
사슬코 하나로 시작하는데 저는 사슬코가 항상 이렇게 두 코로 시작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익숙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이 손가락 꼬리실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목 돌려주신 다음에 엄지 살짝, 검지 살짝 이렇게 해서 사슬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51코 만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51코 다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남는 꼬리실은 이렇게 묶어줬고요. 자, 이렇게 51코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말린 듯한 느낌이 나오고요. 뒤로 돌리시면 이제 여기가 안뜨기면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볼록볼록한 매듭이 있는 부분을 안뜨기 면으로, 안쪽 면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 사슬코 단을 겉뜨기로 두고 여기가 1단, 그리고 이제 시작할 안뜨기 단, 여기를 2단, 이렇게 해서 좀 도안을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51코 만들었습니다. 자, 2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총 51코 중에서요. 시작 2코와 마지막 2코가 옆면에 해당됩니다. 옆면을 세워뜨기 기법으로 제가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대바늘 작업할 때. 그래서 이번 머플러에서도요. 양쪽에 2코씩은 세워뜨기를 해서 옆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단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시작하는 2단은 떠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2단만 떠주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를 안뜨기 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가 안뜨기 면이기 때문에 저는 안뜨기를 뜨고 시작할게요. 첫 코 안뜨기,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안뜨기 떠줄 겁니다. 자, 이때 여기가 첫 코가 바늘에 너무 느슨하게 걸리지 않게 좀 실을 당겨주세요. 안 그러면 좀 옆면이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첫 코는 좀 당겨서 타이트하게 떠주세요. 이렇게 시작 2코를 안뜨기로 떠줬고요. 안뜨기 2코 떠주신 다음에 저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해서 1코 멍석뜨기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제 이 소매 요 무늬가 되겠죠.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느낌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안뜨기 2코 떴고요. 자, 겉뜨기는 실 바깥으로 찔러서 감아서 통과시켜주면 겉뜨기. 안뜨기는 실이 바늘 안쪽에 있고요. 안쪽으로 찔러서 실 감아서 통과하면 안뜨기가 됩니다. 다시 실 뒤쪽에 놓고요. 바늘 뒤쪽에 실이 있고 바늘을 바깥으로 찔러서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는 실을 바늘 안쪽에 놓고요. 안쪽 방향으로 찔러서 안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46코 뜰 거거든요. 저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겉뜨기 1코, 안뜨기 1코 총 46코 뜨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반복 작업 해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 저는 겉뜨기와 안뜨기로만 이루어진 요 기법으로 니트 머플러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코 멍석뜨기 총 46코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3코가 남거든요. 남는 3코는 자, 겉뜨기 1코 떠줄게요. 겉뜨기 1코 떠주시고 나머지 2코는 안뜨기 2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작 2코와 마지막 2코는 제가 옆면 세워뜨기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안뜨기 면에서는 안뜨기, 겉뜨기 면에서는 겉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되거든요. 시작할 때도 안뜨기, 끝날 때도 안뜨기. 자, 이제 겉뜨기 면이죠. 겉뜨기 면을 시작할 때도 겉뜨기, 끝날 때도 겉뜨기 이렇게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이 끝났습니다. 자, 3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단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2코를 옆면 세워뜨기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뜨지 않고 걸러뜨기를 해줄 겁니다. 걸러뜨기 이용해서 이제 시작 옆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첫 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뜰 겁니다. 걸러뜨기가 2코예요. 근데 겉뜨기 방향으로 한 번, 안뜨기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걸러떠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코 겉뜨기 하듯이 찔러주신 다음에 뜨지 않고요. 이렇게 바늘만 옮겨주세요. 겉뜨기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 실 뒤에 있습니다. 실 옮기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옮겨주세요.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2코를 뜨지 않고 옮겨주는 거를 걸러뜨기라고 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고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옆면이 예쁘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저희가
2단 시작할 때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멍석뜨기를 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고무단이라면 여기가 지금 안뜨기 매듭이 있으니까 안뜨기, 그 다음 여기도 겉뜨기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멍석뜨기는 반대로 뜨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안뜨기 무늬일 때는 겉뜨기를 떠주세요. 교차되는 거죠, 무늬가 결국은. 자, 그리고 여기는 겉뜨기 무늬거든요. 겉뜨기 무늬일 때는 안뜨기. 그래서 도안이 같아요. 뒷면과 앞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안이 같습니다. 자, 안뜨기 무늬죠. 자, 겉뜨기 떠주시고, 자, 그리고 겉뜨기 무늬니까 안뜨기. 이거 무늬 보실 줄 아시죠? 이렇게 볼록, 지금 날개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볼록 가로선이 있으면 안뜨기고요. 이렇게 지금 날개 니트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V 스티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겉뜨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안뜨기 매듭이기 때문에 겉뜨기 떠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V 스티치죠. 겉뜨기니까 안뜨기. 이렇게 해서 뒷판과 앞판이 도안이 같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이 다르겠죠. 지금 저희가 겉면이기 때문에 겉뜨기로 시작하고, 만약에 안뜨기면이면 안뜨기로 시작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한 코 멍석뜨기 또 46코 뜨고 또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계속 무늬 보시고요. 겉뜨기일 때는 안뜨기, 안뜨기일 때는 겉뜨기. 무늬를 교체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6코 멍석뜨기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3코가 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안뜨기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겉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뒷면에 돌아오니까 안뜨기죠. 여기 겉뜨기 떠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떠주셔야 한 코 멍석뜨기가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코가 남았습니다. 자, 겉뜨기 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코 남았을 때, 자, 첫 코는 일반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바늘 찔러서 떠주시고요. 마지막 코가 다릅니다. 마지막 코를 어떻게 뜨시냐면, 겉뜨기를 뜨긴 뜨는데, 저희가 겉뜨기 뜰 때 바늘을 이렇게 앞쪽에서 찔러서 뜨잖아요. 그렇게 뜨지 않고, 요 바늘에 이렇게 코가 걸려 있잖아요. 요 뒤쪽 면에, 여기 뒤로 찔러주세요. 이게 돌려뜨기, 꼬아뜨기라고 하거든요. 정식 용칭은. 이렇게 바늘을 뒤에 찔러서 겉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겉뜨기인데요. 바늘을 앞에서 찌르느냐 뒤에서 찌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로 찔러서 겉뜨기 떠주시면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3단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옆면이 이제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4단 시작해 볼게요. 4단은 2단과 같은데요. 다른 점은 저희가 2단에서는 안뜨기 2코를 떠줬었잖아요. 근데 4단부터는 떠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뜨지 않고 모두 걸러뜨기로 작업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겉뜨기 단에서는 겉뜨기 방향 하나, 안뜨기 방향 하나 이렇게 걸러 떠줬잖아요. 근데 안뜨기 면에서는 저희가 이미 겉뜨기 마지막 코 겉뜨기로 꼬아뜨기로 돌려뜨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2코를 한 번에 찔러서 걸러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긴 와이어로 바꿨습니다. 40cm 케이블이 생각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그냥 80cm 케이블에 할게요. 자,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2코를 한 번에 걸러 줄 겁니다. 자,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2코를 걸어주세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렇게 걸어서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옮겨만 주시면 됩니다.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2코 옮겨주시면 이게 걸러뜨기예요. 안뜨기 방향으로 지금 2코를 걸러떠줬습니다. 겉뜨기 면과 다르죠. 그리고 실은 자, 뒤쪽으로 옮겨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겉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실을 뒤에 옮기겠습니다. 자, 뒤로 옮겨주시고, 자, 겉뜨기 방향으로 하나, 안뜨기 방향으로 하나. 도안은 똑같죠. 이렇게 이제 한 코 멍석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안뜨기 매듭이 있을 때는 겉뜨기. 자, 겉뜨기일 때는 안뜨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차로 떠주죠. 자, 다시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46코 쭉 떠주고 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무늬 보시고 자, 반대로만 떠주시면 되죠. 겉뜨기, 안뜨기 때는 겉뜨기, 겉뜨기 때는 안뜨기.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코 멍석뜨기 46코 다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안뜨기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3코 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한 코 더 뜨셔야 멍석뜨기가 끝나거든요. 안뜨기 매듭이 있으니까 겉뜨기 떠주시고요. 자, 나머지 두 코 남은 거는 안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뜨기면은 간단해요. 생각보다. 겉뜨기면이 조금 복잡하고요. 안뜨기면은 시작할 때 두 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 떠주시고 마지막 끝날 때 안뜨기 두 코 떠주시면 끝납니다. 자, 제가 80cm 케이블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처음에 40cm 케이블 소매 뜨고 그대로 시작했는데 역시나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80cm 케이블 옮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 한 코 멍석뜨기를 3단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시작 첫 번째 단은 저희가 4스코 잡은 단이기 때문에 빼고요. 이렇게 3단에 걸쳐서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작업해 줬습니다. 자, 5단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5단이 아니죠. 자, 제가 여기 세로 무늬 배치, 위치와 코스 조정 때문에 샘플러 여러 번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수정하느라 좀 많이 떴습니다. 5단부터 여기까지 쭉 계속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5단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5단까지 뜨시면 이제 5단부터 이제 무늬가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제가 이 한 코 멍석뜨기 배치 그리고 이 코수를 몇 코를 하느냐 굉장히 여러 번의 이제 샘플 작업을 했는데 역시나 여기 저희가 3단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 한 코 멍석뜨기 무늬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좀 작게 들어간 게 더 이쁜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좋아하신다면 이 무늬 배치를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에 배치를 하시고 이 멍석뜨기 코수도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딱 3코만 했거든요. 5코도 해보고 7코도 해봤는데 3코가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3코가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3코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겉뜨기 33코 뜨고요. 한 코 멍석뜨기 3코, 나머지 겉뜨기 이렇게 이제 떴거든요. 자, 이제 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단까지 한 코 멍석뜨기 뜨신 다음에 5단이 이제 이 무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먼저 샘플 작업하느라 떴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먼저 진행했습니다. 5단 이제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 멍석뜨기 3단 떴고요. 이제 그 다음 무늬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단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두 코 걸러뜨기 하는 것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서 옮겨주시면 되죠. 걸러뜨기 뜨지 않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리고 옮겨주세요. 이렇게 두 코 옮겨주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가 커지지 않게 실을 살짝만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모두 겉뜨기 뜰 겁니다. 여기 이제 5단이라고 가져가면 요 아래에 있는 무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두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자, 저는 33코 겉뜨기 뜰 겁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방향 바깥으로 찔러서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33코 겉뜨기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무늬 배치를 총 51코 중에 이렇게 배치를 해줬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에 배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어느 정도 뜨시면 딱 이렇게 무늬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수 확인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자, 겉뜨기 33코 뜬 다음에 저는 이제 한 코 멍석뜨기를 뜰 겁니다. 자, 여기 만약에 여기 4단에서 끝났다고 하면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무늬가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겉뜨기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요 아래에서 무늬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자, 겉뜨기 무늬니까 반대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뜨기부터 떠주시면 됩니다. 안뜨기 하나, 그 다음에 안뜨기 무늬니까 겉뜨기, 그 다음 다시 여기 겉뜨기 무늬니까 안뜨기. 이렇게 저는 3코만 떴습니다. 처음에 7코로 이제 무늬 작업을 해봤는데요. 7코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5코 줄여보고요. 마지막에 3코까지 줄였는데 3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작업해봤는데 3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3코로 이제 무늬를 넣었습니다. 한 코 멍석뜨기 3코 이렇게 떴습니다. 만약에 8mm 바늘이 아니고 5.5mm 바늘이거나 5mm 이하 좀 작은 사이즈로 하신다면 멍석뜨기 무늬를 더 코수를 늘리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8mm 대바늘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이 굵다 보니까 무늬가 굵게 나와서 코수가 많으면 좀
이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심플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 무늬를 아주 얇게 넣습니다. 만약에 좀 개성 강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무늬를 좀 많이 넣는 게 좋죠. 제가 만약에 20대였다면 아마도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많이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본인들 스타일이니까 저는 이렇게 딱 3코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3코로 픽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겉뜨기 12코 쭉 떠주시고요. 마지막 한 코는 저희가 꼬아뜨기로 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워뜨기, 제가 옆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뜨기 기법을 선택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마지막까지 뜨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옆면. 자, 거의 다 떠갑니다. 자, 겉뜨기를 12코를 떠주시면 마지막에 한 코가 남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저희가 안뜨기, 걸러뜨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2코가 이렇게 약간 뭉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 앞이 아닌 뒤쪽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찔러주시면 꼬아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단이 끝났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워뜨기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편물의 끝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말립니다. 안으로 말려서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자,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워뜨기 한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파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해 놨는데, 시작하는 파트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고요.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려서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제가 세워뜨기 하는 기법은 옆면이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메리아스뜨기로만 하면 말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 끝났고요. 또 6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단 시작해 볼게요. 자,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해주셔야 되죠. 자, 2코를 한 번에, 겉뜨기 면보다는 좀 쉽습니다. 안뜨기 면이. 자,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안뜨기를 총 11코를 뜹니다. 하나, 둘, 11코 뜨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멍석뜨기한 무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안뜨기 11코 떠주고 돌아올게요. 자, 안뜨기 11코를 떠주시면요. 그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희가 한 코 멍석뜨기는 반대로 뜬다고 말씀드렸죠. 겉뜨기 무늬니까 그대로 안뜨기부터 떠주시면 됩니다. 안뜨기 한 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뜨기죠. 매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있거든요. 매듭이 있을 때는 겉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무늬입니다. 이렇게 지금 뒤에 바가 걸려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는 뒤쪽 모습이고 여기 겉뜨기입니다. 그래서 겉뜨기일 때는 안뜨기. 이렇게 해서 한 코 멍석뜨기 무늬가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35코가 남거든요. 자, 35코 모두 안뜨기 떠주시면 6단이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무늬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났거든요. 여기가 이제 본 무늬입니다. 이렇게 해서 6단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6단을 다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방금 뜬 5단, 6단, 겉뜨기단, 안뜨기단을 저는 총 26단까지 뜰 겁니다. 26단까지 뜨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이즈가 바뀌지 않으니까 처음에 여기 아래 시작단 뜨시면 좀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뜨고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26단까지 이렇게 무늬 작업하시면요. 가로 37cm 나오고요. 세로 짠! 바뀌었습니다. 세로 15cm 정도 나옵니다. 숫자가 잘못 기입되네요. 자, 제가 확인 작업 해드리면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세로 기장이 한 15cm 정도 나옵니다. 가로는 37cm 조금 넘네요. 또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37, 3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럼 26단까지 이렇게 뜨신 다음에 저는 27단에서 30단까지 4단에 걸쳐서 또 요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뜰 겁니다.
자, 27단에서 40단까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떴던 한 코 멍석뜨기 무늬 작업할 건데요. 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단만 멍석뜨기 무늬 해주고요. 다시 5, 6단 무늬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요 무늬 떴던 거를 여기 시작해서 만들어 주고요. 또 쭉 뜨신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또 무늬, 이렇게 제가 무늬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겉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이제 한 코 멍석뜨기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요 무늬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쭉 반복하시고요. 마지막에 겉뜨기 무늬 한 코 꼬아뜨기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쭉 반복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없죠. 지금 전부 겉뜨기 안뜨기로만 이루어진 무늬 작업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뭐 곡선이 들어간다든지 레글런 늘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머플러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만 쭉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쭉 뜨고요. 마지막 한 코는 남겨놓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한 코 남겨놓지 않고요. 저희가 멍석뜨기 무늬 떴던 곡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겉, 안, 겉, 안 뜨고 지금 겉뜨기까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저희가 안, 겉, 안 이렇게 멍석뜨기 무늬 작업했었잖아요. 그 위치가 왔습니다.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위치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그대로 가시면 무늬가 맞게 떨어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계속 작업하고요. 마지막에 세 코 남겨놓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세 코에서 좀 달랐죠? 멍석뜨기를 끝까지 뜨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작과 끝에 걸러뜨기 코를 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좀 달라집니다. 그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멍석뜨기 무늬는 이해가 되셨죠? 고무뜨기하고 같은 기법이지만 겉면과 앞면을 똑같은 도안으로 뜬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늬 보고 뜨는 게 아니라 무늬와 반대되게 뜨시면 되죠. 자, 일단 거의 다 떠가니까 세 코 한번 남겨놓고 가볼게요. 겉뜨기, 안뜨기 떴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코가 남으면 자, 겉뜨기, 또 겉뜨기, 그리고 마지막 코만 저희가 세워뜨기, 꼬아뜨기 있죠. 세워뜨기 기법 사이드에서 바늘 뒤쪽에서 찔러서 이렇게 떠주시면 자, 27단에 한 코 멍석뜨기 무늬가 끝났습니다. 자, 안뜨기 무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걸러뜨기 두 코를 떠주죠. 요건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안뜨기 방향으로 두 코 걸러뜨기 해주신 다음에 자, 무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저희가 지금 겉뜨기로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안뜨기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뜨기 무늬가 되어 있을 때는 겉뜨기 떠야 되죠. 자, 실이 앞쪽에 있습니다. 겉뜨기 떠야 되니까 실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대로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겉뜨기 무늬니까 안뜨기. 이렇게 해서 쭉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안뜨기 무늬니까 겉뜨기, 겉뜨기 무늬니까 안뜨기. 이렇게 해서 또 교차 쭉 떠주시고요. 마지막에 또 마찬가지 세 코 남겨놓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세 코 남겨놓는 이유는 시작과 끝에 두 코씩 저희가 세워뜨기 무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쭉 반복하고 전 또 세 코 남겨놓고 또 설명드릴게요. 이미 시작할 때 다 설명드렸던 건데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머플러 네임이 시드 머플러여서 제가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저는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겉뜨기, 안뜨기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세 코 남거든요. 자, 그러면 요 코는 겉뜨기. 저희가 왜냐하면 시작할 때도 겉뜨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겉뜨기 떠주시고 마지막 두 코는 안뜨기로 떠주시면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 무늬가 두 단이 끝났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두 단에 걸쳐서 저희가 작업을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두 단을 떴습니다. 지금 무늬가 두 단, 여기 아래는 한 단, 세 단,
3단에 걸쳐서 떴거든요. 여긴 2단. 그래서 지금 아래와 맞출까 하다가 그냥 코수 무늬단 확인하기 좋게 저는 여기 2단을 다 뜰 겁니다. 27, 28단까지 떴고요. 저는 29, 30 2단 더 뜨고 31단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저희가 떴던 작업이라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차되는 십자가로 교차되는 무늬를 뜨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일단 30단까지 뜨고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0단까지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교차가 되겠죠. 제가 원했던 십자 모양으로 이제 교차되면서 올라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모두 다 끝났고요. 31단부터는 지금 저희가 요 무늬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5단, 6단에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까지. 저는 다시 쭉 뜨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정확한 단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단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5단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 2코 걸러뜨기, 겉뜨기 방향 하나, 안뜨기 방향 하나, 2코 걸러 떠주시고 겉뜨기를 33코 뜹니다. 그리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 코 멍석뜨기 3코만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겉뜨기 12코 뜨고 마지막 한 코는 꼬아뜨기를 뜬다. 요게 5단이었고요. 자, 6단은 안뜨기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로 안뜨기, 걸러뜨기 2코, 안뜨기 방향으로 떠주시고 안뜨기 11코 떠주신 다음에 무늬대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 코 멍석뜨기 떠주시고 나머지 35코 쭉 안뜨기 떠주시면 무늬가 똑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심플하지만 멋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 시드 스티치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멋지게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재미나게 겉뜨기 안뜨기로 이루어진 메리어스 뜨기와 한 코 멍석뜨기 무늬 떠주시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장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 뜨고 돌아와서 마무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40단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140단까지 뜨시면 저는 세로 기장이 81cm 정도 나오거든요. 심플한 걸 좋아하신다면 원하시는 기장까지 쭉 뜨시면 되는데 저는 좀 변화를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 디자인 도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느낌이 좋으시면 이대로 무늬대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실이 넉넉했다면 좀 더 뜬 다음에 무늬를 넣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실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일단은 140단 정도 뜨고 여기서 무늬를 넣고요. 다시 또 심플하게 갈 생각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심플한 기존 이 무늬가 좋으시면 심플하게 가시고요. 저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141단에서 또 이 한 코 멍석뜨기 무늬 이용해서 무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한 코 멍석뜨기 뜰 때 가로는 4단, 세로는 3코를 떴습니다. 저는 이 공식 그대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41단부터 144단까지 한 코 멍석뜨기를 4단에 걸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걸러뜨기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도안에 안 넣어드려도 계속 걸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서 옮겨주시고요.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겉뜨기 무늬부터 한 코 멍석뜨기를 떠줍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 작업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홀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3코가 남았을 때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이 2코는 제가 세워뜨기 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꼬아뜨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141단에 한 코 멍석뜨기 무늬가 끝나고요. 다시 뒷면 돌리셔서 걸러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2코 걸러뜨기 해주시고 다시 또 똑같습니다. 무늬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쭉 반복해 주시고 마지막에 겉뜨기 한 코 뜨신 다음에 안뜨기 2코 뜨시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한 코 멍석뜨기 한 거와 같은 무늬가 나옵니다. 자, 저는 한 코 멍석뜨기 총 4단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4단에 걸쳐서 무늬 뜨고 돌아왔습니다. 한 코 멍석뜨기 무늬 4단 떴고요. 그 다음 145단, 146단에 걸쳐서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세로 줄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2개를 만들 겁니다. 기존에 줄무늬가 있고요. 앞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45단 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걸러뜨는 거는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 작업입니다. 첫 코 걸러뜨고요. 두 번째 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떠줍니다. 자, 그리고 겉뜨기를 11코를 떠줄게요. 하나, 둘. 자, 왜 11코를 뜨냐면 저희가 여기 뒤쪽에서 꼬아뜨기 포함해서 총 13코 여기 뒤에 꼬아뜨기 포함해서 총 13코 여유 주고 이렇게 3코에 걸쳐서 한 코 멍석뜨기 떴잖아요. 대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걸러뜨기 2코 포함해서 총 13코를 겉뜨기를 떠주고 그 다음에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뜨기 11코 떴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3코에 걸쳐서 무늬 작업하죠. 자, 여기 겉뜨기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안뜨기 한 코 멍석뜨기는 무늬와 반대로 뜨는 거잖아요. 안뜨기 한 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 무늬입니다. 여기 겉뜨기 한 코, 그 다음 다시 안뜨기. 이렇게 대칭되게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겉뜨기 19코 뜨고요. 겉뜨기 19코 뜨시면 한 코 멍석뜨기 무늬 그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겉뜨기 19코 뜨고 또 멍석뜨기 무늬 한 번 더 확인 작업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겉뜨기 19코 뜨면 저희가 원래 작업했던 한 코 멍석뜨기 무늬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무늬와 반대대로 떠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뜨고, 자, 그 다음 지금 넘어가긴 했는데 겉뜨기 12코 뜨시고 마지막에 꼬아뜨기까지 떠주셔야 돼요. 자, 겉뜨기 12코. 자, 또한 조금 수정했습니다. 겉뜨기 12코 뜨시고 나머지 마지막 꼬아뜨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심플하게 뜰까도 고민했는데 한번 변화 주는 게 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이나믹할 것 같아서 한번 무늬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 무늬 이 편물의 무늬를 보시고요.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코 떴고요. 마지막 한 코는 앞이 아닌 뒤쪽으로 반을 찔러서 꼬아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145단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단을 기점으로 지금은 이제 무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서는 여기가 아닌 앞쪽에서 멍석뜨기 무늬, 세로 무늬를 넣을 겁니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146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45단과 대칭이 되게 떠주시면 되죠. 자, 처음에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반을 찔러서 자,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을 옮겨주시고요. 걸러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지금 걸러뜨기 2코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 살짝 첫 코 당겨주시고 반을 찔러서 안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실은 앞쪽에 있습니다. 안뜨기니까 당연히 앞쪽에 있죠. 자, 안뜨기를 11코 떠주시고요. 안뜨기를 11코 떠주신 다음에 자, 저는 이때 안뜨기만 해서는 코 작업, 코수 확인 안 하고요. 무늬 보고 바로 뜨거든요. 자, 이렇게 안뜨기를 뜨다 보면 겉뜨기가 나옵니다. 여기 한 코 더 떠야 되네요. 여기까지 안뜨기 무늬 뜨면 이렇게 겉뜨기 무늬가 나와요. 자, 그러면 겉뜨기 무늬 보시고 안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뒤에 놓고 여기 안뜨기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안뜨기 무늬 때는 겉뜨기. 그리고 다시 겉뜨기 무늬 때는 안뜨기. 이렇게 코수 확인 안 하고요. 그냥 무늬 보고 이렇게 쭉 떠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코 걸러뜨기 했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방금 무늬 작업한 3코, 13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를 잘 확인하시면 무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시면 굳이 코수 확인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안뜨기면 거의 다 대부분이 안뜨기고 겉뜨기가 멍석뜨기에서만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뜨기 19코 뜨고 저는 또 멍석뜨기 무늬하는 데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안뜨기 19코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겉뜨기 무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겉뜨기 면에서 저희가 멍석뜨기 한 무늬가 되겠죠. 여기에 안뜨기 떠줍니다. 무늬 반대로 떠야 되니까. 일단 안뜨기 무늬는 겉뜨기로 떠주시고, 다시 여기 겉뜨기 무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뜨기. 이렇게 해서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지금 두 줄을 넣는 거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줄 넣고요. 나머지 안뜨기 13코 끝까지 떠주시면 146단의 무늬가 끝납니다. 자, 저는 그럼 146단 끝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146단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쪽에 무늬가 있고요. 이쪽부터 무늬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무늬가 연결이 되겠죠. 자, 저는 그럼 요 지금 방금 땄던 145단, 146단 요 무늬단을요 170단까지 뜰 겁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와 약간 비슷하게 단수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멍석뜨기 무늬 시작하고 요만큼 무늬단 떴죠. 이렇게 심플한 작업 뜨고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 무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무늬단을 뜰 겁니다. 요 무늬단을 뜨고 다시 또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정정했습니다. 166단까지만 뜰게요. 170단까지 뜰까 했는데 그냥 166단까지 처음 시작과 똑같이 뜰게요. 166단까지 뜨고 다시 이 한 코 멍석뜨기를 4단을 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166단까지 뜨고 다시 또 무늬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재미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떠주시고요. 그냥 심플한 게 좋으시면 계속 기존에 저희가 작업했던 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166단 뜨고요. 또 한 코 멍석뜨기 무늬까지 뜨고 올게요. 이게 세트니까 무늬단 뜨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코 멍석뜨기 요거 4단까지 떠야 또 무늬가 또 확연히 드러나니까요. 요 무늬 확인차 제가 다시 작업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0단까지 쭉 떠주시고요. 저는 171단에서 다시 무늬 다른 무늬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늬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70단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무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세로 무늬를 넣었죠. 멍석뜨기 무늬로 시작해서 한쪽에 세로 무늬 3코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4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작업한 무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4단, 4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코씩 양쪽으로 나란히 2줄을 넣어봤습니다. 자, 느낌이 다르죠? 한 줄만 들어갔을 때와 이렇게 양쪽 2개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겹쳐봤습니다. 이 무늬 보시고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무늬를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넣으셔도 예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더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170단에 무늬 한번 변화를 주고요. 또 이제 171단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71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렇게 세로 무늬를 넣었다면 이제부터 171단에서는요. 이쪽에는 무늬가 없고요. 오른쪽에 무늬가 들어갈 겁니다. 대칭이 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왼쪽에 세로 무늬를 넣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끝까지 오른쪽에 무늬 넣고요. 그 다음 마무리도 이렇게 해야죠. 지금 시작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멍석뜨기와 이렇게 제가 멍석뜨기 한번 넣고 단 넣고 그다음 마지막 마무리 했잖아요. 이 느낌으로 이제 대칭되게 마무리 할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인데 그냥 제가 코수 위치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도안만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걸러뜨기. 첫 코는 겉뜨기 방향,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 걸러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를 11코 뜹니다. 둘. 지금 170단까지는 한 코 멍석뜨기가 뜬 상태여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걸러뜨기 2코, 지금 겉뜨기 4코 떴네요. 11코 뜨고 올게요. 자, 겉뜨기 11코를 뜨시면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새롭게 멍석뜨기 3코 무늬
만들었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무늬가 지금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하죠. 자, 겉뜨기 무늬니까 반대로 안뜨기, 안뜨기 무늬니까 겉뜨기, 그 다음 겉뜨기 무늬니까 안뜨기 반대로 떠주시면 되죠. 이렇게 뜨시고요. 자, 모두 이제는 이쪽에 무늬를 안 넣을 겁니다. 왼쪽에 무늬 안 넣고요. 그다음 쭉 그냥 여기는 겉뜨기 무늬로 갈 겁니다. 끝까지 겉뜨기 떠주시고 마지막에 한 코 꼬아뜨기 뜨시면 되죠. 자, 저는 그러면 171단 다 뜨고 172단에서 돌아올게요. 저희가 계속 작업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쭉 겉뜨기 떠주시고 마지막 코 꼬아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1단 끝났고요. 이제 172단 안뜨기단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걸러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두 코 한 번에 찔러서 이렇게 걸러뜨기 해주시고요. 안뜨기 방향으로. 자, 그리고 안뜨기를 33코로 쭉 뜹니다. 저희가 처음에 떴던 무늬와 바뀌었죠. 무늬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안뜨기 33코 쭉 떠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멍석뜨기 무늬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안뜨기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33코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안뜨기 33코 뜨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겉뜨기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자, 굳이 코수 확인 안 하셔도요. 뜨시다가 분명히 안뜨기 면인데 안뜨기가 나와야 되는데 겉뜨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코 멍석뜨기 자리입니다. 무늬 보고 뜨시면 더 좋죠. 자, 겉뜨기 무늬니까 반대로 안뜨기. 자, 그리고 안뜨기 무늬니까 겉뜨기. 다시 여기 보시면 겉뜨기 무늬니까 또 안뜨기. 이렇게 해서 한 코 멍석뜨기 무늬 3코를 떠주시고 나머지 끝까지 13코 안뜨기 떠주시면 172단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이제 무늬 그리고 코수 정리 다 되셨죠? 자, 저는 그러면 안뜨기 13코 다 뜨고 돌아올게요. 자, 172단까지 뜨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무늬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여기는 이제 메리아스 뜨기로 쭉 넘어가고 여기는 무늬가 이제 또 살아나겠죠.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없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거죠. 자, 저는 173단부터 이제 시작했죠. 173단부터는요. 171단, 2단 이거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뜬 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까지 쭉 기장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기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 지금 저희가 다 떴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 파트 4단, 4단 한 번 더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제가 원하는 기장 될지 모르겠어요. 요 날개사실은 지금 충분한데 인터필 캐시모실이 지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저희가 니트를 뜨고 남는 실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트 기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니트 머플러 기장이. 저는 좀 머플러 긴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목에 칭칭 감는 걸 좋아해서 짧은 기장을 원하시거나 또는 이 통 넓은 게 싫다 하시면 요 반으로 줄이셔서 뜨셔도 되죠. 이렇게 보통 저희가 머플러 작업할 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원하는 평상시에 잘 하고 다니는 사이즈로 이렇게 좀 넓혀봤는데 넓은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얇게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쭉 뜨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59단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본인들이 뜨시는 실 양에 따라 기장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칠색 날개선은 여유가 있는데 인터필 캐시모 실은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코막음 하는 실만 남겨놓고 딱 뜨니까 259단까지 나오더라고요. 제 사이즈 보시고 더 길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끔 넓이, 길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은 심플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은 이렇게 출발을 했죠. 제가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이용해서 가로 무늬, 세로 무늬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 무늬를 왼쪽에 놓고 쭉 출발을 하고 했잖아요. 뜨다가 제가 중간에 변화를 한번 주기 시작했죠. 심플하게 가실 분들은 그냥 이대로 뜨시면 되고요. 저처럼 뭔가 좀 도전을 하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창작하면서 또 새로운
또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한 코 멍석뜨기 무늬, 가로 무늬를 넣으면서 이렇게 사각 무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늬 변화 준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 무늬를 주면서요. 왼쪽에 있던 세로 무늬를 오른쪽에 하나 더 주면서 무늬를 옮겼죠. 왼쪽까지 진행하고 여기까지는 오른쪽 무늬를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진행을 시작해 봤습니다. 쭉 진행하다가 제가 여기 171단부터 제가 이제 오른쪽 무늬로 들어갔죠.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173단에서 214단까지는 쭉 변함없이 뜨다가요. 이제 또 줘봤습니다. 이제 실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변화를 한번 줘보자 해서요. 215, 218 이렇게 4단에 걸쳐서 가로 한 코 멍석뜨기 무늬를 뜨고요. 그리고 다시 219단부터 240단까지 떠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241단에서 244단까지 4단에 걸쳐서 한 코 멍석뜨기 무늬 뜨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뜨고 싶었는데 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 양이 남지 않아서 원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을 했다가 실 양에 따라 이렇게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4단에서 256단까지 이렇게 또 무늬 뜨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한 코 멍석뜨기 3단 뜨고 시작했잖아요. 사슬코 1단, 한 코 멍석뜨기 3단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도 그렇게 끝내야 되니까 지금 현재 한 코 멍석뜨기를 3단 떠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안뜨기 단에서 이제 코막음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 시작과 끝은 동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 시작을 이렇게 한 코 멍석뜨기 무늬로 시작했죠. 일단은 제가 사슬코 단으로 줬고요. 3단에 걸쳐서 한 코 멍석뜨기 무늬로 이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코 멍석뜨기 3단을 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고요. 이제 코막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6mm 10호 코바늘로 코막음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뜨기 단이거든요. 그래서 안뜨기 단에서 코막음을 해줄 겁니다. 자, 첫 코 안뜨기 떠주셔야 되거든요. 자, 저는 대바늘 말고 코바늘로 할게요. 자, 첫 코 걸어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냥 똑같이 안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때 날개사 혹시나 요 날개 바늘에 실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실을 왼쪽 손으로 옮겨줍니다. 첫 코 지금 안뜨기 한 코 뜬 상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부터 이제 코막음을 할 건데 실이 코바늘 앞쪽에 있고요.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주세요. 찔러주신 다음에 두 코를 한꺼번에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코막음이 됩니다. 다시 실이 코바늘 앞쪽에 있고요. 이렇게 코바늘로 두 코를 옮겨 주신 다음에 코막음. 다시 자,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 주시고요. 그 다음 실은 두 걸 감아서 통과. 다시 실이 바늘 앞에 있고요.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서 자, 이렇게 두 줄 감아서 통과.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통과. 다시 안뜨기 방향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막음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8mm 대바늘로 작업을 했는데 6mm 코바늘이면 적당하더라고요. 만약에 8mm 코바늘로 코막음 하셔도 되는데 그럼 좀 늘어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본인들 텐션에 따라 다른데 저는 8mm 대바늘이니까 8mm 코바늘로 코막음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예쁘지가 않습니다. 편물이 너무 늘어나서. 그래서 저는 지금 8mm 대바늘, 6mm 코바늘 제 손에는 이렇게 맞더라고요. 코막음 해보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만 해서는 실이 바늘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코 감아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겉뜨기라면 실이 코바늘 뒤에 있고요.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전부 안뜨기만 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 주시고 실은 바늘 앞에 이렇게 해서 코막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막음 다 하고 돌아올게요. 자, 저는 끝까지 다 코막음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죠. 요거 이제 코막음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요. 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롭게 꼬리실 숨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실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이제 당겨주시면 이제 드디어 완성이죠.
자, 이렇게 살짝 매듭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남은 실, 이 꼬리 실은요, 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돗바늘에 연결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코바늘로 이렇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매듭이랑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주시고, 꼬리 실들은 저희 요 안뜨기 볼록볼록 나온 무늬 있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꼬리실 다 숨겨주고 전체 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꼬리실 일단 숨겨주세요.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시작하고 다르죠? 시작은 한 줄이었는데요. 이제 끝날 때는 이렇게 가로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260단까지 총 떴고요. 55코 260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는 37cm 나오고요. 세로 기장은 저는 152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이 인터필 캐시무실도 요만큼 굉장히 가볍고, 이 날개자도 가벼워서요. 지금 머플러 무게는 120g 정도. 굉장히 가볍게 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무늬 변화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제가 시작을, 자, 잠시만, 이렇게. 자, 시작을 좀 심플하게 제가 이 심플리트와 똑같은 느낌으로 좀 심플하게 뜨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밋밋한 것보다는 이 한 코 멍석뜨기 무늬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이렇게 무늬를 넣다가요, 쭉 진행하다가, 뜨다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사각형 느낌으로, 큐브 느낌으로 이렇게 무늬를 줬거든요.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무늬 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던 무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 마무리에서 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로 두 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뜨고 남는 실 보여드리잖아요. 자, 제가 인터필 캐시모실과 이 칠색 날개사 베이지색, 둘 다 베이지 색상인데요. 요 지금 입고 있는 심플 날개 니트 한 벌 뜨고, 그 다음 머플러 뜨니까 딱 한 벌이, 한 콘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요만큼 나왔습니다. 인터필 캐시모실. 요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딱 떨어지게 제가 떴습니다. 요러기 쉽지 않거든요. 항상 실이 이렇게 남아요. 작품 뜨고 남는 실들이 항상 이렇게 조금씩 작품을 하나 뜨기도 못하고 애매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싫어서 제가 이제 니트 뜨고 남는 실로 그럼 머플러를 떠보자. 제가 머플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머플러를 자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또 작업해봤습니다. 자,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 심플리트, 제가 네크라인을 따로 작업을 안 했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막 입고 싶어서 네크라인을 없이 진행을 했는데, 겨울에 좀 추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심플리트와 세트로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머플러를 작업을 해봤는데, 막상 이제 색상이 베이지 색상이다 보니까 굳이 꼭 심플 날개 니트와 세트로 안 해도 다른 옷하고도 매치하기가 좋더라고요. 베이지 색상이어서. 그리고 이 날개사 느낌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개성지게 멋스러움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늬를 완성하고 나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남편 혹은 존경하는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선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저희 발렌타인데이 다가오잖아요. 발렌타인데이, 졸업식, 입학식 뭐 많은데 선물로 드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누가 봐도 손으로 만든 수작업으로 정성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머플러잖아요. 그래서 선물 드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선물로 드려도 좋고, 아니면 내가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니트와 세트로 이렇게 해도 좋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날개 니트와 세트로 이렇게 떠봤는데 지인분들한테 선물 드리기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넓게도 머플러를 착용하지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도 느낌이 또 달라지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반으로 접어서 또 두툼하게 이렇게 작업해도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작업을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뭔가 또 색다른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겨울 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제 작품으로 이렇게 떠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